안녕하세요. 교육 전문가 송선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새로 바뀐 SAT의 구조적 변화, 그 다음에 점수의 체계 이런 걸 설명드렸는데요. 오늘은 시험이 바뀌었기 때문에 종전에 했던 학습 방법으로는 효과가 없다는 걸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인지하셨죠. 그래서 새로 바뀐 SAT 과연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AT가 바뀌었기 때문에 New SAT에 그 새로 변화된 그 숨겨져 있는 코드, 여러분 다빈치 코드라고 아시죠? 다빈치가 그림 속에 숨겨둔 여러 가지 비밀스러운 것처럼 SAT의 그 칼리지 보드가 SAT를 새롭게 개정하면서 거기에 숨겨진 코드를 우리가 알아내는 쪽 디코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이게 리딩 컴프리션 테스트인데 패시지는 어떤 타입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학생들이 알 필요가 있죠. 보통 500단어에서 700단어로 구성된 3,300단어 이상으로 구성된 단어로 된 글을 아이들이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터프하고요. 패시지의 구성을 아이들이 알고 난 다음엔 문제의 타입을, 그래서 이제 리딩 파트 같은 경우는 총 한 16개의 타입의 SAT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수학은 한 25가지 정도의 타입이 있고요. Writing and Language는 약간 타입 많아서 한 28개 정도의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칼리지 보드의 오피셜 레퍼런스북을 보셔도 되겠고요. 그리고 시중에 있는 많은 그 참고 서적을 보면서 단순히 문제를 푸는 종전의 방식대로 하지 마시고 디코딩, 즉 이 칼리지 보드가 새로 변화된 SAT를 개정하면서 숨겨져 있던 그 어떤 코드를 아이들이 디코딩하는, 즉 찾아내는 연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초이스가 5지선당에서 4지선당으로 바뀌었다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4지선당으로 바뀐 4개 중에 하나는 분명히 답이겠죠? 그러면 답이 아닌 것은 왜 답이 아닌지를 학생 스스로가 validate, 즉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시험을 보는 어프로치가 시험을 보는 수험생, 즉 테스트 테이커가 아닌 테스트 메이커의 입장에서 학생들이 글을 읽고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제가 설명드릴 거는 학생들의 의식 구조를 수험생에서 수험 출제자로서 생각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혹자가 얘기하기를 시험에서 만점 맞는 방법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똑같은 이유로 학생들이 새로운 SAT를 너무 겁먹지 마시고 SAT는 에비던스 베이스드 테스트이기 때문에 칼리지 보드의 문제 출제자들이 과연 수학이 됐든 또는 라이팅이나 랭귀지가 됐든 리딩이 됐든 어디에 정답을 숨겼는지를 아이들이 찾아내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시험을 출제한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접근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게 100% 리딩 테스트인데요. 수학도, 매스매틱스도, 그 다음에 라이팅 앤 랭귀지도 역시 리딩을 베이스로 하고요. 심지어는 에세이마저도 종전에는 이렇게 그 제목을 하나 주고 학생들의 의견을 나열하는 그런 그 형태의 에세이 시험이었는데 지금은 지문, 즉 리딩 패시지가 있고요. 리딩 패시지를 읽고, 대부분 리딩 패시지는 어떤 사람이 주요한 연설이 되든가 또는 익스파스토리 스피치 이런 것들입니다. 그걸 보고 본인이 이 연설한 사람이 자기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어떠한 논리를 폈고 어떠한 예를 들었고 어떠한 증거를 댔고 어떠한 통계자를 인용했는지를 본인이 찾아서 그거를 글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에비던스 베이스드 라이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시험이 리딩도 그렇고 매스매틱스 그렇고 그 다음에 이분 에세이까지 모든 시험이 리딩을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정말 리딩을 많이 아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리딩을 하는 습관을 부모님들이 강조해 주시고요. 주변에 있는 퍼블릭 라이브러리를 많이 이용하시고, 그리고 아이들이 책 읽는 것을 부모님들이 인커리지를 많이 시켜주시고요.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즉 포스트 리딩 액티비티를 꼭 하셔서 단지 책 읽은 일을 확인하지만 마시고 책 내용이 무엇이었고 어떤 부분이 인상적이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네가 본 레슨은 뭐고 혹시 책에 있는 뉴스랑 네가 읽은 책에 있는 어떤 이벤트랑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책에 있는 주인공 사이에 상호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읽는
리딩 스킬 훈련을 어릴 때부터 하는 것을 제가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책을 다양하게 많이 읽고 종전에는 필요하지 않았던 상식 또는 그 시사에 대한 지식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반드시 읽어야 될 저희 필독 잡지나 신문을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데 뉴욕 타임스 여러분 잘 아시죠? 가장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뉴욕 타임스의 사설 에디토리얼은 학생들이 읽는 연습을 꼭 해주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 하퍼스는 이제 정치에 관한 그런 컬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굉장히 유명한 잡지죠. 그 다음에 랩햄스는 미국의 역사에 관한 통찰이 들어있다. 이게 다 사실은 칼리지 보드에서 이런 잡지에 있는 컬럼 또는 그 아티클을 발췌해서 거기서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여기서 읽는 연습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스는 내추럴 사이언스에 관한 너무나 생생한 최신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발견된 해성 또는 우주 탐사에 관련된 것들. 여러분 최근에 그 목성을 나사의 그 인공위성이 드디어 도착했다는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된 정보들이 들어있어서 커런 이벤트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꼭 알 필요가 있고요. 뉴요커는 전반적으로 문학을 포함한 모든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그 아티클이 많이 있는 잡지고요. 그 다음에 또 이코노미스트는 경제에 관한 최신 아티클이 들어있어서 학생들이 꼭 읽어야 되겠고, 애틀랜틱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사이언티픽 아메리카는 응용 과학에 관한 최신 아티클들이 많이 있어서 학생들에게 너무나 유용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굉장히 빨리 읽어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한 문제당 푸는 주어진 시간이 50초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분당 읽는 속도가 300단어 이상이 높일 수 있도록, 특별히 이제 자녀분이 9학년 이상 된 부모님들은 이 점을 특별히 유념하셔서 리딩 프랙티스를 굉장히 열심히 하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섹션 5개를 푸는데 너무 시간이 부족했어요. 패시지 5개를 읽는데 시간이 부족했어요 라는 것을 이거동성으로 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도 이제는 정말 시험 형태가 바뀌었으니까 종전의 그런 방식이 아닌 스마트한 방식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듣는 가성비가 높은 그런 준비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시간과 또 비용을 투자해서 이런 대학에 진학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SAT 고득점을 준비하고 있는데 종전의 방법으로는 힘듭니다. 그래서 문제를 그냥 옛날 방식처럼 그냥 많이 푸는 그러한 그 비효율적인 방법 대신 문제를 바라보고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그런 디코딩 방식을 통해서 문제를 분석하고 생각하고 실제로 문제를 풀기보다는 이 문제는 답이 어떻게 될 거냐를 자기 친구들과 더불어 같이 상호 의논을 하면 좀 더 깊게 아이들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2시간에 걸쳐서 새로운 그 리딩 패시지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접근하느냐에 대해서 리딩 전문 선생님이 또 자세한 강의를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